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조상균 조합장님으로부터 몇 일 전에 그 연락을 받고, 저는 저 경북 영양에 지금 가 있어요. 경상북도 영양 안동에서도 이제 1시간 정도 들어가는 시골인데, 청송 옆에 영양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 먹고 뭐 도시에 있어봐야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향 가서 이제 여생을 보내야 돼 싶은 생각으로 거 가서 있으면서 그 이제 그 영양 1월산 밑에 그 산골이라 그 벌이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저도 전업으로 많이 이동하고 다녔다가 그만 잠시 멈추고 벌침에만 주로 많이 했어요. 하다가 다시 이게 시골 가니까 벌을 또 키워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벌을 키우다 보니까 차차차차 늘어서 그 벌을 가지고 지금 한 150통 벌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남다르게 벌을 이동하는 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3.5톤 차에다가 컨테이너 박스처럼 그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벌을 전부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 가운데 통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벌을 양짝으로 빼서 볼 수 있는 서랍식으로 벌통을요, 이제 관리할 때 꺼내서 보고 또 저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3.5톤 차에다 실었는데, 계상 통수로 말하면 한 80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계상으로만 하면 66개, 2단으로만 하면 한 66개 정도. 왕마리 수는 32마리. 32개 통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3.5톤 차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그 한계가 그렇게 와서 그 정도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아카시밭에 이렇게 가면은 그냥 차 위에다가 그냥 실은 채 벌통 문만 열게, 문도 그냥 이렇게 쫙 일렬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척 접으면은 문이 닫히고 척 열으면 열리게끔 이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탁 내리면은 뭐 벌이 나와서 그 발판을 이용해서, 발판 넓이가 한 이 정도 넓거든요. 그래서 그 2층으로 돼 있습니다, 벌이. 2층으로. 출입구녕이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혼자서 나이 먹어가지고, 제가 올해 73인데 나이 먹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 계상을 그거 도저히 혼자 드러내리지 못하거든요. 꼭 둘이 이래야만 그 되는데, 그 뭐 사람 사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올해 한 4년째 그걸 끌고 다니며 운영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과 벌의 생각과 어떨까. 그러니까 2층으로 또 해놓으면 이 벌이 전부 아래층으로 들어가지 2층으로는 안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이제 수동적으로 그것도 전체를 박스를 내렸다 올렸다, 차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법을 수동으로 처음에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돈을 투자를 적게 하려고, 나중에 완전히 이것이 성공하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당해 보니까 일단은 벌통의 벌이 이 장점이 뭐냐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벌통 덮어줄 필요도 없고, 또 월동 포장할 필요도 없고, 뭐 여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림 해줄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다 되고, 그 안에서 냉난방이 다 돼요. 에어컨 설치까지 해놨어요. 냉난방이 다 됩니다. 봄에는 히터 틀어놓으면은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에다 선풍기 하나 돌리면은 한 뭐 25도 맞춰놓으면 25도 계속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거든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 공간이 통로가 좁아요. 좁다 보니까 겨우 이게 벌 하나 한 통 빼면은 이 짝에서 이 짝
닿는 정도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벌 관리가 불편하고 이제 그런 점이 불편하지 그 외에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꿀이 말이죠. 그 단상을 이렇게 벌려 이렇게 쫙 들판에 늘어놓으면은 꿀이 숙성이 더디 돼요. 근데 그 안에서는 보온 그 전체가 하나 벌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따뜻하니까 봄철에 그 아가씨꽃이든지 어떤 벚꽃꿀에 이럴 때 가면은요 수분 증발이 빨리 돼요. 꿀이 농축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생산한 꿀은 절대 농축시키지 않아요. 농축장에 가서 벌통 안에서 전부 농축이 돼 가지고 올해도 17% 18% 막 이런 꿀이 나와요. 네. 그 딴 사람들은 전부 해서 농축장에 가서 농축을 시키는데 저는 수분 함량이 벌통 안에서 벌들이 수분을 그 기온이 떨어지면은요 꿀이 농축이 잘 안 됩니다. 벌이 활동을 안 해요. 가만히 추우면 웅그리고 있어요. 그 안이 따뜻해야 막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가 한 60여 개의 벌통이 들어가 있는 벌들이 열을 내니까 그 안이 4월 한 10일경에 이제 벚꽃에 제가 이동을 해 갑니다. 벚꽃에 이동을 해 가면은 그 벌통 그 가운데 통로에서 잠을 잡으면요. 그 안에 통로가 한 20도 온도가 가요. 4월 10일 날 그 벌통 안의 온도가 20도, 벌통 외부 온도죠. 20도 간다는 것은 그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이 번식이 잘 되고 또 그 꿀 농축 숙성이 잘 된다는 거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약점은 병충해에 좀 약점이 있어요. 병이 그 전체가 하나로 되니까 그 어디 병이 한 통이 걸리면은 그 안에 전체가 다 걸릴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있어요. 어떤 세균성 질병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장점이 더 많습니다. 자, 얘기를 처음 소개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나갔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앞으로 양봉에 그 개발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과거에 옛날 시골에서 벌통 토종벌 먹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양봉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양봉에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저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밀랍 화장품도 제가 만들어 봤고요. 또 밀랍으로 인해서 그 치료하는 혈자리에다가 붙이는 고약을 만들었어요. 다른 이제 한약재를 포함해가지고 밀랍하고 벌꿀하고 또 프로폴리스하고 봉독하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치료한 환자들에게 벌침을 놓아주면은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고 여러분 쏘여봐서 알잖아요. 벌에 한번 쏘이면 그건 두 번 다시 벌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통증도 없이 치료가 되고 또는 알레르기 두드러기 나고 그냥 쇼크 오고 벌에 대한 부작용 벌침에 대한 부작용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지금 제가 임상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더 이상 발표를 못 하지만은 몇 사람의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니까 이것만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요즘 여름철 더우니까 자꾸 땀이 나서 이제 떨어지는데 땀이 안 나는 저는 가을이나 겨울철쯤 되면은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라도 목욕을 해도 반창고로 붙여놓으면은요 안 떨어져요 잘. 예. 그러면 그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꿀로다 식초를 만들어요. 꿀로 식초. 아주 쉬워요 방법이. 꿀물을 실온에다 지금 30도 이상 된 실온에다 놔두면 그냥 그게 식초가 돼버려요. 예. 그게 마지막에 효소가 나와가지고 벌꿀 속에는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벌꿀 식초가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벌꿀 식초 하는지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먹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봉산물을 우리가 자꾸 개발해가지고 과거에 같이 맨날 꿀만 뜨고 노열질이나 생산하고 이런 데서 그치지 말고 2차, 3차 산업을 자꾸 발전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벌꿀을 많이 생산하다, 여러분 지금은 뭐 여기는 전업양봉가는 없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업양봉가가 앞으로 된다면은 꿀을 생산하면서 10도라면 20도라면 꿀을 뜨면은 꿀 판로 문제가 이것도 큰 문제예요. 판로가. 가짜 하면 꿀이 대명사예요. 네. 가짜 하면 꿀이 대명사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들도 속이고 뭐 아버지도 속인다는 게 꿀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인식이 나쁜데, 그래서 이걸 생산자가 꿀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꿀 식초를 만든다든지 뭐 밀로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만들어 가지고 저 소비자들한테 줘요. 조금씩 써보라고. 써보면 밀로다 화장품을 만들면 이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루 종일 촉촉하게 그냥 있어요. 예. 그리고 밀로 코팅이 돼버리니까 외부 모든 침략을 막아주고, 그 미국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밀로다가 저 야채에다가 밀을 뿌려가지고 마르지 않게 만든대요. 오이든지 토마토든지 뭐 이러한 과채류에다가 밀로 물을 뿌려놓으면은 그대로 있답니다. 그대로. 방부제 쓰지 않고 밀로다만 그렇게 썩지 않고 오래 보존을 할 수 있는,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는 상하지 않잖아요. 진공 상태. 그 밀로다 뿌려놓으면 그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오이에다 그걸 이제 이렇게 발라보고, 뭐 토마토에도 발라보고, 그래서 냉장고에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둬도 그대로 있어요. 실제 그런 것도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 양봉에 대해서 장래성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양봉 시작한 지 한 올해 55년째예요. 55년째이기 때문에 뭐 다방면으로 많이 참 연구를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벌침을 주로 제가 하고 있는데, 벌침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환자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이든지 큰 병원에 가보면 하다못해 조그만 개인 병원이라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벌침을 알면은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병이 난다면 어떤 전조 증상이 있어요. 혈압이 높다 그러면 뭐 뒷골이 땡긴다든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든지 뭐 어디 부위에 뭐 옆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앞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열이 오르고 열감이 확 상열감이 올라가고 이런 증세가 있거든요. 이제 맥을 볼 줄 알고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어떤 이제 음양관계를 논하는데, 그 어떤 양의 기운이 강하다든지 음의 기운이 강하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딱 벌써 증세가 이상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면은 요거 혈압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의학 상식을 모르면은 일단 병원에 갔죠. 병원 가면은 무조건 혈압을 체크해 보면은 혈압이 높단 말이에요. 높으면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 혈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 인체를 어떤 기계에 의존한다는 이 자체가 큰 문제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그래요. 현대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는 인정을 하는데 기라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기를 더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가 있어야 피가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자를 쓰자면 기행 즉 혈행이요. 기지 즉 혈지라 그랬어요.
기가 가야 피가 따라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의학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우리 몸에 순행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옛 의서에 보면은요, 기가 가야 피가 간다고 그랬어요. 기가 멎으면은 피도 멎는다고 그랬어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들이 이것이 전부 기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피는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피가 우리 몸에 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기는 무엇을 통해서 기가 운행합니까? 기라는 자체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라고 있고 공기도 있고 뭐 이 전기의 모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기가 있어야 모든 이 순환이 돼요.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환됩니다. 그러면 피를 현대의학은 보이는 거니까 심장이 펌프질해서 피를 순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그 심장은 누가 움직이게 합니까? 이게 기예요, 기. 기. 그래서 기가 끊어지면 피가 역시 끊어진다. 가지 못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신체 모든 그 모세 혈관까지 다 심장이 이걸 펌프질해서 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에서는 수족이 저리다 할 때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리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가 제대로 돌지가 못해서 저린 거예요. 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이 기예요, 기. 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기가 가야 피가 가는 거죠. 그러면 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기는 또 어디서 생기느냐? 기는 또한 혈에서 생기는 거예요. 혈. 피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영위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은 이게 영양할 때 쓰는 영자죠. 위라는 거는 뭐 방위할 때 쓰는 위자죠. 영위하면 이게 혈이고 이것이 기입니다. 그래서 영위가 다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방어한다는 거죠. 모든 우리가 뭐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막아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없으면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도 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사람이 뭐 기가 막혔다, 기 죽었다, 기절했다 이런 얘기 많죠. 자, 그러면 기가 가는데 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끊어지면은 우리가 사람이 기맥혀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기맥히다 그러죠. 기맥혀. 그 뭐 사람이 죽으면 뭐 기절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가 멎으면은 따라서 피도 채. 그러면 어디에서 채느냐면 가장 기가 약한 곳에 오장육부 중에 12개 장부 중에서 기가 가장 기능이 약한 곳에 가서 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간이 약한 사람은 간의 기가 끊어질 것이고, 뭐 여성들의 자궁의 기능이 약한 분은 여성의 자궁에 가서 기가 끊어져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탁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적에 무슨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몇 억짜리 갯돈을 띄었다. 뭐 자식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이러한 기막힌 일을 당하면은 그게 전부 맥혀가지고 피가 멈춰버려요. 건쳐. 이 지자는 이 채자로도 됩니다. 이게 채한다는 의미죠. 채한다. 채하면 이것은 담이 되는 거예요. 담은 맥혀 있는 걸 담이라고 그러죠. 기가 멎으면은
피가 멈추고 멈추면 체하고 체하면 담이 된단 말씀이에요. 암이라는 것들도 전부 이게 담입니다. 뭉쳐져 있는 거. 담이라는 것은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전에 보면 십병 구담이라고 그랬어요. 10가지 병 중에 9가지가 담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암이란 존재도 이것이 담에 맥힌 거예요. 맥혀서 순환이 안 된 거예요. 여성들의 생리불순도 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탁 맥혀서 돌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자리다가 침을 꽂으면 뭐 사관, 보통 알기를 사관침 맞는다 그래요. 어디 탁 소화가 안 되고 뭐 탁 맥혔을 적에는 사관침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끄르륵 하고 그냥 이게 트름이 올라와요. 그 맥힌 곳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그러니까 이 침이 요즘 그 침술에 대해서는 한의사들만 전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골골마다 동네마다 침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그 침쟁이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그 쉽게 치료가 됐어요. 근데 지금 꼭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 병원에 지금 옛날같이 침 놓는 침이 합법화된다면은 이게 1965년도, 63년도인가 이 박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침구법이 있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 유럽 계통에는 침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실제 침 가지고서 뭐 중국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침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이 없다는 조건으로 이거 침을 놓으면은 쇠고랑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쇠퇴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봉침 업계에서 봉침을 가지고 침을 놓으면은 침을 놓는 효과가 그냥 쇠침을 놓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옛날부터도 이제 뭐 산에 갔다 나무하러 갔다가 야생벌에 쏘여가지고 뭐 오래된 무슨 뭐 질병이 나았다는, 허리가 아팠는데 벌에 쏘이고 나니까 뭐 그다음부터 허리가 안 아팠다. 뭐 감기가 잘 걸렸는데 벌에 쏘이고 나니까 괜찮았다. 뭐 루마티스 관절염 있었는데 벌에 쏘여가지고 죽다 살아나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방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걸 해보면 어떻게 했는가. 이 본래는 이제 일본에서 벌침이 우리나라에 역수입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원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체계화한 사람들이 일본에 한방에다 체계화 시킨 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복료연구에서 이제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뭐 대만 사람 이렇게 여러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국제기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일본 가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대만서도 하고 저 베트남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침을 발전시켜 왔는데, 각 양봉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연적으로 침을 벌에 쏘이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제 자신도 그 덕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내가 본래 젊을 때는 참 병약자였어요. 굉장히 그 지금도 뭐 보기에는 허약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벌을 그렇게 이동 다니고 뭐 하고 또 봉침 환자를 보고 수백 회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이래도 제가 끄떡없이 사는 거 보면은 어디 아픈 곳이라고는 저는 없어요. 이제 과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것 빼에는 어느 몸에 신체 이상이 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을 하다 보면 자꾸 벌 쏘이는 걸 겁을 내면 안 돼요. 벌을 키우시자면은 벌에 쏘이는 거 먼저 연습해야 돼요. 예.
벌이 무서우면은 벌 간책 가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면 벌 관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에 쏘이는 것부터 하시고, 벌에 쏘이다 보면은 내 몸에 그 봉독이 들어와서 이때 교재에 보시면 봉독에 대한 성분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어떠한 질병에 좋고 이런 것이 쭉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기를 소통시켜 준다는 것은 경락인데, 경락은 우리 몸의 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경락은 12경락이 있어요. 전부 14경락인데, 인맥, 앞으로 인맥이라는 게 있고, 뒤에 동맥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건 이제 전문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 일단은 그러한 경락이 있는데, 그 경락을 통해서 혈이 있어요. 혈자리가. 혈자리는 침을 놓는 자리예요. 즉 말하자면, 이 기가 운행하는 통로, 어디를 비유해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KTX를 기차를 탄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역들이 있어요. 역들인데 큰 역도 있고 작은 역, 간이역 뭐 이런 건 역들이 있죠. 또 뭐 대전 가면은 또 호남선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죠. 이와 같이 어디는 또 대구 가면 뭐 섬유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있죠. 인체도 그 경락 속에 그 혈점들이 기차역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릴 간이역도 있고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합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관혈 칠적에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서로 맞닿는 곳이 여기가 합곡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기를 소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즉 말하자면 경부선과 호남선과의 분기점과 같은 자리예요. 요가. 그렇게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 요거는 기를 소통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에 있어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꼭 합곡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이 뼈와 이 뼈가 마주치는 곳에, 거기가 태충혈이라는 혈자리인데, 이건 피를 순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합곡과 태충, 그렇게 4개예요. 4개 놓으면 이것이 사관이거든요. 사관 하면은 기와 혈을 다 소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했을 적에 놓으면은 잘 듣는 자리들입니다. 이렇게 우선 아시고, 그래서 우선 기가 중요하다. 기가 가야 피가 간다. 이것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를 소통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경락과 경혈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침을 놓아서, 자, 맥혔으면 어떻게 돼요? 뚫어, 맥혔으면. 자, 하수도가 맥혔어요. 싱크대가 물이 그냥 거꾸로 역류에 올라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뚫어야죠. 어디 맥힌 곳을 뚫어야죠. 그러면 기술자를 불러대면 기술자는 어디가 맥히냐면 이렇게 무슨 꼬부라진데 잘 맥히잖아요. 인체도 이런 관절에 가서 잘 맥혀요.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그래서 관절 부위에 주로 침자리들이 많고, 그러면은 기술자는 대부분 거기서 뚫어가지고서 찌꺼기 빼내면은 물이 쫙 내려가죠. 우리 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맥혔으니까 그냥 뚫어주면 돼요. 나같이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무식해요. 이것이 자연요법이에요. 자연요법. 자연요법. 자,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지요. 이 대우주의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변화와 있듯이 인체가 그 변화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맥혔으면 뚫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맥혔는지 몰라요. 기술자래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워야 된단 말씀이에요. 어디가 맥혔어? 어느 경락에 어느 혈이 맥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쉽게 우선 그런 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어디가 하여튼 아파요. 아프면 뭐 머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어깨가 아프든지 그러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 이게 뭐 한문으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이건 앞을 통자를 써야죠. 자, 통하면은 아프지 않아요. 소통이 잘 되는 곳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잘못 썼는데 이게 통자예요. 예. 소통이 안 되면은 아픈 겁니다. 소통이 되지가 않으면은 아프다. 자, 잘 통하면 뭐든지 그래요. 뭐 흐르는 물도 잘 흘러가면은 썩지를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고여 있으면은 썩습니다. 우리 인체도 피가 어디 가서 고여 있으면 아까 기가 부족했을 적에 기가 잘 안 돌았을 적에 피가 가다가 멈춘다 그랬죠. 그럼 물이 고여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속의 어느 한 부위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거기에 우주 공간엔 모든 그 세균들이 있잖아요. 뭐 암이든지 무슨 결핵균이든지 뭐 에이즈균이라든지 이런 병원체들이 지나다니다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 그 약한 곳에 가서 그것이 착사이 되는 거죠. 그 병원체가. 그 버섯을 재배하려면 종균을 넣지요. 그럼 그 버섯이 나오는 것 같이 인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때리죠. 팔이 아프면 여기 팔을 때려요. 팔을 때리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아픈데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프면 뭐 살살 만져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픈데 때리면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허리가 아픈데 막 두들기면은 안막이라는 것들이 전부 그렇게 발달된 거 아니에요.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때리면. 자, 과거에 우리가 동전을 넣어서 전화를, 그걸 공중전화 같은 데다 동전을 넣는데 전화가 안 걸려요. 그러면 박스를 한번 탁 친단 말이야. 치면 잉 하고 소리가 나죠. 바로 그거예요. 소통이 안 돼. 동전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때림으로 인해서 소통이 된 거예요. 사람도 인체를 때림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는 거 그곳에. 그러면 시원해진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리지 아니하고 그곳에다가 침을 놓으면 침도 이 강력한 벌침을 놓으면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어요. 예? 그 아픈 곳에다 놓음으로 인해서 그냥 확 소통이 돼요. 그러면 벌독은 이제 성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벌에 쏘이면은 그것이 빨갛게 부어요. 보고 거가 열이 막 납니다. 자, 열이 난다는 자체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왕성한 활동을 해요. 뭐든 이제 추우면은 겨울이면 모든 생물이 움츠려서 활동을 안 해요. 안 하지만은 따뜻한 봄이 되면은 모든 생물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활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도만 높여주면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몸이 냉하면 차워지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추우면 오그라지고 또 차우면 모든 것이 다운돼요. 따뜻해지면은 업되고요. 확 풀어지거든 뭐든지. 그와 같이 인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통하면은 아프지를 않아요. 절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면은 그것들이 병이라. 그러면 그 부위가 아픈데 거기가 혈자리를 몰라도 그 자리가 이제 아시혈이라고 그러는데 아시혈이라는 것이 아픈 곳이에요. 그것이 치료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보자니까 모르니까 우선 아프다 그러면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봐요. 뭐 부인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부위에만 누를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더 올라가서도 누르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지압을 해봐요. 해보면은 거기에 딱딱하게 경결된 부위가 있습니다. 굳어진 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움푹 들어가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딱딱한 부위가 있는가 아니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가 그래요. 자,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가 융기대에서 튀어나와 있는 곳은 전부 이게 병이 있는 곳이에요. 통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통한 상태예요. 불통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딱딱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눌러주면 아프다고 하면서도 시원하다 하거든요. 그럼 누르는 동안 좀 소통이 된다면, 그럼 계속 눌러보면은 지압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면 이제 완전 소통이 됐다 이게요. 그 다음에 꺼져 있는 곳은, 함몰되어 있는 곳은 허한 곳이에요. 허한 곳. 자, 싱크홀이라서 뭐 가다가 땅이 푹 꺼진다 그러죠. 속에 뭔가 동공이 생겨가지고 꺼지는 거거든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겉에 피부를 만졌을 적에 함몰되어 있고 꺼져 있고 어디 힘이 없으면은 그 속에 뭔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해서 거기다가 또 이제 보법을 써요. 우리 이제 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사법이라고 있어요. 그래, 허즉 보하고 실즉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한 것을 보를 하고 실한 것은 살을 해라. 그래, 아까 딱딱한 곳은 실한 곳이에요. 그런 곳은 강력하게 벌침을 놔도 좀 강하게 벌침을 놓고, 함몰되어 있는 곳은 허한 곳이기 때문에 가볍게 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린이와 노인, 뭐 이런 여자들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그런 데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도, 그럼 사법을 먼저 할 것이냐, 보법을 먼저 할 것이냐, 여기에서 한의학에서는 선보후사라 그랬어요. 보를 먼저 하고 연후에 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방 기본 원리가 보가 위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기는 보약을 먹는 것이 한방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보약을 먹어서 에너지 기운을 나게 하는 것이 보약이 아니라 그 어느 자기가 가장 허약한 장부를 도와주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소와 같아요. 우리가 건강이. 자, 한 짝이 무거우면 내려가고 반대쪽은 올라가죠. 이게 음양의 밸런스예요. 음양의 밸런스. 자, 음이 강한 사람은, 몸이 냉한 사람은 음이 강하고 열이 많은 사람은 양이 강한 거예요. 꼭 절대적으로 이게 반대급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강하면 하나는 반대 약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평행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평형을 유지해가지고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어떤 병을 치료한다. 이건 현대의학적인 병명적으로 고혈압이다, 당뇨다, 무슨 간암이다, 간염이다, 간경화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신체의 어느 허실을 판단해가지고 허한 것을 보호를 하고 실한 것은 살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명을 무시해요. 병명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우선 어디가 아파서 오지요. 팔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자, 그럼 허리가 아프다면 요통이라면은 현대의학은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해보고 MRI를 보니까 거기서 변형이 돼 있단 말이야. 추간판이 탈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추간판이 좌골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로 내려가면서 땡겨서 걸음을 못 걷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오장육부 중 어디서 왔느냐를 찾습니다. 신어요통이라 해서 신장에 콩팥이 허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되어 있는데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100%는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냥 100%지만은 하나보태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러나 음양론에서는,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둘이 돼 아니에요. 12대고 100도 되는 것이 이 음양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과학이란 흑백논리 분명해야 돼요. 흑이냐 백이냐 분명해야 되는데 너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둘이 뭉시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성질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게 북한과의 원수 국가로 있고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또 북한에 원조를 해준다 그러고 또 남북한이 모여가지고 화해하면 뭐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막 또 응원을 해주고 이러는 거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죠. 저 사람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저 심리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북이면 왼수국가면 왼수국가로 언제까지나 왼수로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응? 하나더라 이 말이야. 하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상이 그거예요. 음양사상입니다. 네. 음양이라는 게 절대적인 양이 없고 절대적인 음이 없습니다. 음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도 남자를 양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음이라고 하거든요. 자, 양이라는 것은 발랄하고 외향적이고 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양이고, 음이라는 것은 낮은 데 있고 고요하고 정적이고 다정다감한 것이 음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건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음적인 거예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돼요. 그게 외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남자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보살피는 남자가 있어요. 그것을 즐기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 못하고 나가서 돈 벌어와야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 맞아요. 그러면 여자인 음이지만은 양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외향적이 돼버린 거예요. 외향적으로. 화려하게 아주 멋도 부리고 막 화려하게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애들도 거의 보면 외향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양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들어앉아 있지 못해요. 튀나가요. 그래야 그 사람은 병이 안 생겨요. 들어앉아 있으면 병 생겨요. 외향적인 남자 한 달만 집에서 살림하라고 가둬봐요. 그 병들어 죽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는 거예요. 자, 자꾸 딴 데로 얘기가 빠진데, 그래서 우선 병이 있다 그러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근데 팔다리가 아픈데, 이것이 허리가 아픈데, 이게 이제 허리에서 병이 아니고 오장에서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이 나빠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콩팥이 나빠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쓸개가 나빠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위장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심장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장육부에 이 사람이 어느 장기가 허하고 어느 장기가 실한 것을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에 임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안 아프다 거기에 따라서 병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선 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아픈 데다 한번 놓아보세요. 벌침을. 예? 벌을 잡아가지고 침을 뽑아요. 제가 이제 벌하고 핀세트하고 가져왔어요. 이따가 그 실기 시간에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뽑아가지고서 침을 그 환부에다가 살짝 놓는 거예요. 꽂는 게 아니에요.
살짝 됐다 말았다 됐자. 그러면 모기가 문 정도로 그저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이제 강약법이 이제 교재에 쭉 나옵니다만 그 뭐 직자법이 있고 뭐 산자법이 있고 뭐 발침법이 있고 이런 법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이제 그 강약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아픈 곳은 세게 누를수록 시원하다 하거든요. 그것은 강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강하게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럼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허한 곳이 움푹 들어간 곳은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침이라는 거요. 많이 맞으면 이게 사가 됩니다. 사람이 기운이 빠져요. 침 맞으면요. 벌침도 많이 그 침 맞고 나면 가서 몸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과하게 맞은 거예요. 그런 건. 몸살할 정도로 침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뭐 그 사람들 자기 변명이죠. 명현 반응이다, 호조 반응이다, 뭐 좋아지려고 그런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놓아가지고 그 침에 오히려 그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몸살 앓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일단은 소통시켜가지고 아픈 곳을 미연에 방지해요. 그러면 그 아픈 곳이 오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간경락이 엄지발가락 외측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태충혈의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피에 관계되는 혈자리라고 해요. 태충혈이. 그것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은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픕니다. 근데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강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요. 간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그 태충혈을 이렇게 약간만 눌러도 입을 딱 벌리고 이래요. 위가 나쁜 사람은 족삼리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족삼리혈에다 혈을 누르면은 입을 딱 벌리고 아파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혈들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되고 전문 그 침구하는 데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침이 진통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면서 어떤 소통시켜주는 작용이 뛰어나요. 벌침을 맞으면 이런 발가락에다 침을 딱 맞으면 찌르르하니 뱃속에 간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위로 전달이 되는 게 있고 여성들은 자궁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가 가요. 찌르르하니 그런 느낌이 옵니다. 새침을 맞아도 그렇고 벌침을 맞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에 가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충이란 이름 자체도 말이죠. 이 콩태자에다가 클태자죠. 충이라는 건 충격해준다는 충자죠. 자, 약자로 써볼게요. 태충. 크게 충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간에 충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소충이라는 혈자리도 있고 중충이라는 혈자리도 있고 이건 심장에 소충은 심장에 요 혈인데 요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데 소충혈은 심장을 충격해준다는 자리예요. 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충에다가 침을 팍 찔러가지고 피를 몇 방울 빼내면은 그만 심장이 뛴다. 그래서 이제 벌침 맞다가 쇼크 와가지고 사람이 기절해 쓰러졌을 적에 이런 데 침 놓는 혈자리가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그런 이 글자 하나하나, 이 혈자리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 지명도 우리나라의 뭐 지명이 보면은 다 어떤 옛날에 연고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지은 이 혈들이, 이름들이거든요. 동네 이름들이.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남도 치료해 줄 수 있지만은 우선은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 감기가 왔다. 그러면 아기들한테 감기가 왔다. 자, 병원 가면은 뻔하잖아요. 해열제, 진통제, 뭐 아니면 항생제. 그 치료 뭐 그게 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자꾸 맞다 보면은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그 약이 듣질 않아요. 계속 병원을 가야만 돼요. 가다 보면 그 치료 받아 안 되면 그 다음에 단위를 높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커가지고도 그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우선 배워가지고 내 자신, 내 건강, 내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는 뭐 이웃까지도 해줄 수 있고, 이걸 절대 벌침을 놔서 돈 받으면 안 돼요.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돈 받으면 안 돼요. 고발하면은 그냥 새고랑 차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우선 내 자신, 내가 믿는 사람, 내 가족, 내 마누라, 내 자식들은 이것으로서 치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양봉의 한 분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봉침 교육의 필요성과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은 반드시 이걸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지금. 예? 이제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우선 의식주 해결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그 전부 텔레비도 보면 전부 건강 얘기예요. 건강 얘기뿐이라면. 그래 우리 인사도 그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돈 필요 없다 하잖아요. 예. 말로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챙길 것이냐. 이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괄목할 굉장한 발전을 했죠. 대단한 발전했습니다. 했지만도 어딘가 모르게 맹점이 있어요. 인체를 하나의 기계로 부품과는 자동차 부품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동식물들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에 전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황제내게 보면 경락을 설명하는데도 보면은 실꾸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실 이자 끝에서 저자 끝까지 전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부분적으로 이것을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 자, 현대의학은 병명적으로 그것도 내과하면 내과 전체 다 봐야 되는데 그것도 간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심장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콩팥 보는 사람도 있고 자궁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 이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업화해서 볼 것이 아니에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장기로 인해서 다른 장기가 병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대의학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찾아서 허한 것은 보하고 실한 것은 사해 준다는 침법이에요. 그래서 허즉보하고 실즉사라. 이것이 기본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